안녕하세요. 오브제TV 구독자 여러분, 이마거상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뵙게 된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입니다. 이마거상 내용도 많이 알려져 있기도 합니다만 그 중에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은 이마거상을 엔도타인으로 했다, 실로 했다, 스크류로 했다, 절개로 했다, 굉장히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우리가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오늘은 이 내용을 한번 얘기 드려 보려고 합니다. 눈보다 위쪽에서 눈썹과 이마, 이 부분을 이제 중력에 반대되는 위쪽 방향으로 올리는 거를 우리가 이마 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물론 위치를 그 중력 반대 방향으로 올려주는 것들도 있고, 안쪽에 이제 우리가 미간을 찡그린다거나 이마를 이렇게 찡그린다거나 하는 그런 주름들을 약화시켜주는 그런 목표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년 이후에 늘어짐이 심할 때 눈이 너무 무겁다, 눈썹이 내려와서 눈이 이렇게 파묻힌 것처럼 가리고 있다, 이런 목적으로 거상을 시킬 목적도 있고, 실제 요즘에 이 연령대가 오히려 조금 넓어지고 있는데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원래 타고난 생김새상 눈썹과 눈 사이가 너무 좁아가지고 여기가 굉장히 답답해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눈썹을 이렇게 올려줘야 눈썹과 눈 사이가 넓어지기 때문에 인상이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시원해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20대, 30대 분들도 이런 이마 거상을 하는 그 추세라서 대상 연령대는 좀 더 넓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옛날에는 절개를 했어요. 우리가 이마 거상이라고 해서 이마가 보이는 데를 절개하면 당연히 흉터가 너무 많이 보일 거니까 보통 여기 헤어라인을 절개를 하거나 아니면 헤어라인 말고 머리 안쪽을 절개하거나 해서 절개를 한 부분에서 늘어진 조직을 이렇게 띠처럼 잘라냈어요. 그럼 당연히 효과가 좋죠. 효과가 좋은데 생각보다 본인이 느끼는 좀 감각 이상이 좀 이제 뭔가 굉장히 좀 신경이 쓰이는 이렇게 찝찝한 이런 느낌들을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라낼 때 신경층을 보존한 채로 여기를 잘라내려고 하려다 보니까 수술이 조금 더 복잡해지고 아무리 조심해도 또 신경이 잔 가지가 다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절개 부분이 길기 때문에 흉터가 머리 안쪽에서 이제 그 안쪽에선 생각보다 좀 긴 흉터가 있으면서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래서 이거 말고 좀 더 부담 없이 부작용 없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나온 방법이 내시경을 이용한 이제 이마 거상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에서 고정을 무엇으로 하는가, 이 방법에 있어서 엔도타인을 이용하느냐 아니면 스크류를 이용하느냐, 뼈 터널, 골 터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뼈에다가 구멍을 내 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실을 통과시켜서 연결해 주는 방법, 이렇게 한 3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방법들은 크게 보면 다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이고, 거기에 고정 방법이 무엇이냐,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 2가지 방법과 절개가 없는 방법이죠. 절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실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을 이용해서 올리는 방법들은 절개 자체를 하지 않고요, 이 눈썹 부분 쪽에서 두피 쪽으로 실을 통과해서 낚싯줄 같은 실을 이용해서 여기 있는 조직들을 끌어올리는 거죠. 처음에 당길 때는 이게 거의 눈이 막 안 감겨요, 이렇게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심하게 당겨 올려요. 실의 힘만으로는 유지시키기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시 떨어지는 재발 양상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큰 틀에 있어서는 3가지 방법,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얘기 드리는 방법은 내시경을 이용한 방법인데, 두피 쪽으로 절개를 하기보다는 내시경이라고 하는 그 기구를 넣기 위한 쪽 한 1.5cm, 2cm 되는 구멍을 냅니다. 구멍을 머리 안쪽에서 여기 그 이마 바로 위쪽으로는 한 3군데, 그 다음에 측두부에서 각각 1군데 정도 해서 가장 많이 하는 방법은 한 5군데 정도 구멍을 낸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눈 주변이나 이런 데는 혈관도 많고 신경도 많고, 그런 것들이 눈썹 근처에서 뼈 밖으로 나오면서 여기에 있는 이마 조직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경과 혈관을 다치지 않게 뼈로부터 잘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그 움직이는 것을 끌어올려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다시 떨어지지 않게 고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내려가 있는 조직을 이렇게 끌어올리면 당연히 떨어지려고 하겠죠. 올라가 있는 거를 붙잡아주는 그러한 고정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고정을 아까 말한 대로
엔도타인으로 하느냐 실로 하느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실 고정과 엔도타인 고정의 장단점들이 좀 있는데요. 실 쪽을 먼저 이제 얘기를 드리면 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특히나 저희 이제 뭐 의사들이나 병원들 입장에서 실로 고정하면 비용이 쌉니다. 비용이 싸요. 근데 엔도타인은 비용이 비싸요. 그런데 이제 실을 이용할 때 아까 말한 대로 실을 뼈에다가 고정을 해줄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스크류라고 하는 거는 나사 같은 거죠. 뼈에다가 나사를 이렇게 박아서 거기에다가 실을 묶고 조직을 당겨 올린 거를 묶어서 이렇게 이제 고정을 해주는 방법. 그게 이제 스크류를 이용하는 거고, 스크류를 이용하지 않고 뼈가 이렇게 평평하게 있으면 뼈에다가 이렇게 터널을 뚫어 가지고 실을 이렇게 통과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걸로 조직을 묶어주는 방법. 요 둘 다 이제 실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제 실이라고 하는 거는 실이 있는 이 한 포인트만 고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고정력보다는 엔도타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 모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삼각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렇게 갈기처럼 생긴 게 6개 정도 이렇게 갈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은 하나로만 이렇게 딱 묶어주는 이런 느낌이라면 엔도타인은 6개가 잡아주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실보다는 엔도타인이 그걸 버텨줄 수 있는 힘이 좋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실보다는 엔도타인을 이용하는 게 효과적으로 힘을 버텨내면서 유지를 할 수 있다. 결국에 이게 오랫동안 버텨주고 힘을 받아줘야 조직이 다시 처져 내려오는 것을 방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실보다는 저희 오브제 성형외과에서는 엔도타인 쪽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엔도타인은 다 좋은가? 엔도타인도 이게 단점이 있어요. 이렇게 넓은 면으로 힘을 받아주다 보니까 이게 잘못 고정이 되면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떨어지거든요. 머리카락 나는 그 뿌리 같은 부분이죠. 여기가 혈액순환이 굉장히 민감해서 혈액순환이 떨어지면 모낭이 손상이 오고 그러면 거기 탈모가 생겨요. 그러면 올라간 건 좋은데 그 고정한데 머리카락이 뭐 탈모가 생기면 거기가 나 빵꾸 났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엔도타인을 이용할 때는 고정하는 조직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탈모가 생기지 않도록 헤어라인 안쪽보다는 헤어라인 좀 아래쪽에다 고정을 하게 되고 그렇게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들이 당연히 노하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탈모가 없도록 고정 위치를 잘 조정해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고정하는 위치는 수직 방향으로 올렸을 때 2군데 정도 하게 됩니다. 물론 뭐 4군데, 5군데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2군데 정도 고정을 해주면 보통의 경우에는 충분한 힘을 받는다. 저뿐만이 아니고 뭐 오랫동안의 그런 경험치를 통해서 저희가 2개 정도의 고정이면 좋은 방법이다, 유지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마 거상을 할 때 뼈 쪽에 붙어 있는 굉장히 깊숙한 조직을 통해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마층은 한 가지 층은 아니고요. 뼈 위에 있는 뼈막부터 시작해서 그 위에 있는 근육 사이사이 있는 지방층 또는 그 위에 있는 피부, 여러 가지 층으로 되어 있는데 안쪽에서 끌어올려주다 보니까 물론 효과가 있지만 표면적인 조직이 약간 재발 양상을 보이는 또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저희가 또 조금 권장해드리고 있는 방법이 하이브리드 리프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엔도타인이나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큰 조직을 올려놓은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실 리프팅 방법으로 표면적인 피부 조직을 끌어올려주는 거를 같이 병행을 하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래도 80점보다는 좀 더 90점이 좋다, 이런 개념에서 이 실 리프팅만으로는 또 한계가 있지만 이게 우리가 밑바닥에서 전체적인 조직인 거상이 되어 있는 데서 좀 더 좋은 옵션으로 선택이 되면 당연히 한 층을 하나를 올리는 것보다는 2가지 층을 한꺼번에 같이 올려주면 아무래도 자리 잡을 때 또는 그 이후에 지속 효과 이럴 때도 좀 더 오래 유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엔도타인 리프팅에 요즘에는 이마 실 리프팅을 하이브리드로 결합한 방법, 이 방법도 많이 권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마 거상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 거기에 마지막으로 이마실 리프팅까지 결합한 하이브리드 리프팅 방법,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았습니다. 좀 더 또 부족한 것들 댓글에 남겨주시면 나중에 또 그 내용들 참고해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 다음 편들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이상 오브제 성형외과 신종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